노동법 실무 141.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 통보에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하는 처리 절차. 중앙경제 이슈 앤 리포트 2017년 10월 27일자 내용입니다. 작성 배경. 인사-노무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퇴사와 관련한 것이다. 근로자는 하루라도 더 출근하는 것이 괴로워 퇴사 통보를 하지만 회사는 내부의 사내 규정을 제시하여 악착같이 근로자를 출근시킨다. 물론 회사도 사정이 딱하다. 특정 직원이 예고 없이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차질이 생기고 이는 고스란히 나머지 직원의 업무 부담으로 귀결된다. 이처럼 노동 논리와 자본 논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우리 법은 어떠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월간 노동법률의 명예기자인 LG화학의 노태민 공인노무사가 실무상 궁금증들을 정리해보았다. 1.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위해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사실 당연한 건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지 사용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 민법의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 행정해석도 퇴직 절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민법 규정인 제660조의 내용은 이렇다. 민법 제660조. 기간에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 1항. 고용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에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에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즉, 민법에서 근로계약 해지는 자유로우나 어느 일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1월의 기간, 만약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 즉 월급으로 주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기 후에 일기가 지나야 비로소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분쟁이 생기는 경우의 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다. 먼저 첫 번째로 직원의 퇴사 통보를 회사가 수리한 경우이다. 이 경우 사용자의 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사직의 의사 표시를 수리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왜냐하면 회사는 수리하지 않았다고 우길 것이기 때문이다. 민법에서는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설령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러한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수리가 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즉각 종료된다. 서로의 의사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직원의 퇴사 통보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하였는데 사용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례이며 이 경우 사용자는 업무 인수 인계, 행정처리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많이 든다. 이처럼 퇴사 통보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 협약, 취업규칙, 기타 사교의 퇴사 통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즉 퇴사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와 퇴사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한다. 뒤에서 하나씩 보자. 3. 퇴사 통보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보이는 것처럼 퇴사 통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다고 치자. 읽어보겠다.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어도 2주 전에 통보하고 후임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는 2주의 기간을 두고 있다.
이런 특약이 있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주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사직의 의사 표시를 했다는 것은 빨리 나가고 싶다는 거다. 사내 규정에서 법정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였기 때문에 30일이 지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법보다 유리하게 정해주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법정 기간보다 장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법 규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규정된 2주 이내에 결근할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 또한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평균 임금이 감소하게 되어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근로자들은 퇴사하기 전에 회사의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표 썼으니 난 모르겠다 하고 자빠져 있으면 회사에서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로 안 볼 사이인데 서로 사정 봐줄 일 있겠습니까? 4. 퇴사 통보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인사재반 규정의 퇴사 통보 관련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1월 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예컨대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근태 기준일로 산정하여 2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월의 1일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10월 15일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 1임금 지급기, 즉 11월 이지난 12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로 근로자가 30일 이후를 사직일로 지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동에 분을 이기지 못하여 당장 근로 제공을 중지하고 퇴사하라고 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고의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